대선 후보들의 정책 관련 발언들이 국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예견까지 해줬어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해상풍력, 태양광, AI 컴퓨팅 센터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돌면서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또 관련해서 지금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화요일도 빠르게 이슈 정리를 하고요. 요즘 시장 역시 굉장히 빠르죠. 제가 24일 전까지는 계속 이런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관망세가 나올 거다. 근데 사실 24일 이후에도 관세 협상에 대한 뭔가 좀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략인지 아세요? 요즘 가장 잘 먹히는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속보를 띄워놓고 정책 관련된 속보가 뜨면은 바로 그 관련주를 찾아서 빠르게 이제 스캔을 치는 분들, 뉴스 매매라고 하죠. 뉴스 뜨면은 관련된 그 종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경험은 있어야 되고, 뉴스를 속보를 실시간으로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그램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본인이 직접 그걸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계속 속보 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조금 이제 늦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장중에 태양광 뜨면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저출산 뜨면 올라가고, 그 전에 뭐 탄소 포집, 그 전에 대체거래소부터 뜨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요즘에는 뉴스가 나오고 생각보다 그 시간이 그래도 충분히 또 수익이 낼 만한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수급이 옮겨가면서 기존의 다른 테마는 또 한 번에 또 죽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크라 재건도 갑자기 푸틴이 처음으로 뭐 대화를 먼저 제안을 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한 오랫동안 한 20-30분 동안 계속 시세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요 이슈를 빠르게 체크를 하고요. 앞으로 나올 만한 정책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열심히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이랬는데, 이젠 좀 질린 거야. 트럼프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이제 파월도 때리고 뭔가가 이제 자극이 없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정책 테마주들이 난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그 페이스북을 실시간을 띄워놓고 뭔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바로 선침해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매매할 것도 없고 시장도 잠잠하고 나스닥도 그냥 그렇고 하니까 정책 관련된 얘기 나오는 거에만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 같이 뭐 행복하게 다 같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 또 관심에서 좀 멀어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급락, 뭐 20% 급락, 엑스페리스도 점상한가 출발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또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재료 붙으면은 순식간에 상한가, 오늘은 이제 태양광, SDN 이런 종목들 상한가를 갖고 탈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또 플라스틱에 관련된 얘기 한마디 하니까 또 상한가 종목이 우후죽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린 BNG 뭐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장전에는 탄소포집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린케미칼 또 바로 상한가, 에코바이오 바로 상한가. 야, 에코바이오 저는 어제만 해도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팔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나올 거는 같았는데 자꾸 이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엇박자를 좀 타기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 또 뉴스 나오니까 바로 또 상한가를 가네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지만, 또 이런 것들 보면은 장중에 슈팅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인성정보 같은 데 보면은 또 장중에 관련된 또 뉴스가 나오니까 뭐 14% 급등했다가 다시 종가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몰려들었다가 잠깐만 이 뉴스보다는 이 뉴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으아 갔다가, 그치? 이게 제일 좋지? 야, 너희들 딴 거 없지? 야, 우리 여기서 놀자 하다가 갑자기 더 좋은 게 나오면은 우와 가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실시간 뉴스 띄워놓고 열심히 단타하는 분들, 또 내가 예전부터 이런 거 오래 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야, 이건 물반 고기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좀 한 템포 늦는 분들은 이거 따라가려다가 이거 내 가랑이가 찢어지겠다 하면서 너무 좀 힘들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고, 어떤 전략이 잘 먹히는 거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속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 들어가기 전에 심상치 않은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금값입니다. 금값이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막 3,000달러 돌파했습니다. 와, 3,100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3,000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척 했어.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아니 이게 아름다운 조정이었다니. 아름다운 조정 이후에 지금 3,500까지 왔어요. 좀 있으면 3,500이야.
순식간에 이렇게 2주 만에 금이 15%가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15%? 금값이 15%씩 오른다는 거는 실시간으로 지금 화폐 가치가 녹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신뢰를 점점 잃고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달러를 못 믿겠다, 점점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달러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금 같은 자산이 올라가고 있고,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비트코인이 예전부터 나스닥이랑 굉장히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였어요. 나스닥 하락하면은 그냥 같이 하락하고, 나스닥 오르면은 같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뭐 누군가가 좀 뭐 유명한 사람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면은 뭐 한 번 더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나스닥 따라서 눈치 보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최근에. 근데 어제 분명히 나스닥 3% 빠졌죠? 물론 지금은 선물로 좀 오르고 있긴 한데, 근데 어제 3% 빠질 때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몇 퍼센트 올랐어. 그리고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설마 화폐 가치가, 달러가 지금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금이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도 달러를 못 믿으면 그 대안자산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수급이 조금 슬금슬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이 움직였다가 또 비트코인도 움직인다, 확실히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딱히 뭐 이런 애들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현재는 비트코인만 조금의 이런 특이점이 나오는 이런 차트가 나온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부터 뭐 조금씩 비트코인 사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보이는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모으고 있어서 나스닥 빠지는 거 보고 당연히 두드려 맞겠네, 그러면 더 빠지면은 좀 더 사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번엔 좀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빠르게 주요 이슈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때리기, 트럼프 지난주 이제 주말부터 파월 때리기 계속 들어가고 있었죠. 또 파월을 계속 비난하면서 연준 의장은 실패자다, 금리를 빨리 내려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파월 탓으로 돌리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진작에 내리라고 했지, 너가 안 내려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거야.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머리를 써서 이거는 파월 탓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까지 때리고 뭐 해임을 한다, 뭐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부터 탈출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신뢰도에 문제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이제 파월을 이제 돌려가기 한번 조롱을 어떻게 했냐면, 미스터 투 레이트, 매번 의사결정이 늦는 자이자 중대 실패자, 메이저 루저라고 하면서 너는 그냥 너무 늦고 그냥 아주 그냥 실패자야 라고 비난을 하면서 결국엔 너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월가는 지금 초비상이다. 왜? 90% 가능성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90% 확률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 조건이 뭐죠? 현재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과연 바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면 사실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계속 수출 수입도 안 되고 뭐 물가는 오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트럼프가 기조를 바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딱히 그런 건 없으니까 뉴스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급했나 미국 소매업체와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 뭐 타깃, 홈디포, 로우스, CU 등에서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갑자기 하면서 관세 여파에 대해서 뭐 듣고 좀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지 조율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일단 만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정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서 이런 뉴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관련 발언들이 주식시장, 우리나라 국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이미 예견까지 해줬어요. 어떤 얘기 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간 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탄소 포집이 슈팅이 나왔었죠. 이재명 후보가 기후 악당 벗어날 거,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하고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서 중국, 일본과 저감 협력,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기후환경 공약 발표, 이런 내용 때문에 슈팅이 나왔다. 뭐 철저하게 테마성으로만 보시면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플라스틱을 하겠다라는 한마디에 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일제히 또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 공약으로 좀 예견되어 있기도 했지만 기후 에너지 정책주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약 발표 예고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4일 목요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호남을 방문해서 해상풍력관제센터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사업 중심지를 돈다고 합니다. 돌아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지금 호남 정책 키워드가 해상풍력, 태양광, AI 컴퓨팅 센터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돌면서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슈 소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지금 그래서 미리 오르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24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잘 이제 매매하실 분도 하시면 되고 저도 너무 무서워요. 이거 뭐 보고 있어도 오금이 저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참고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또 관련해서 지금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AI 컴퓨팅 센터, AI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고 또 있죠. 또 예견한 거, 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나온 기사는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 날 이재명표 AI 펀드 발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물론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중에 나온 기사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3,500% 관세 폭탄 때린다. 어디에? 중국산 태양광 관련해서 동남아로 우회해서 수출하는 것까지 다 때려잡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동남아 우회해가지고 수출하는 거를 하나 큐셀이 예전에 일렀다고 합니다. 얘네들 이렇게 수출해요.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 때려잡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 솔루션 기대감이 생겼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OCI 홀딩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온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웬만한 내용으로는 이제 너무 오래된 좀 사골 테마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반응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테마 움직이길래 그냥 움직이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고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야. 이쯤이면 슬슬 죽을 때 됐는데 왜 안 죽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게 개전 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렇다, 뭐 만다, 뭐 이런 얘기만 오갔지 직접적으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건 처음이다. 이거는 조금 임팩트가 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연속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워낙 뭐 수급이 또 도는 속도도 빠르고 정책주 움직이는 애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보시면서 발빠르게 대응하실 분들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같은 생각을 갖길 바란다 하면서 조만간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협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결과가 나올지 사실 일본도 뭔가 속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조율하는 과정이 꽤 걸리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나는 거는 이제 내일 모레 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뭐 갑작스럽게 시장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끌기 흐름이 좀 강하고 지금 많은 관세 협상을 하기 전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른 주변국들도 어떻게 할지 다들 미국의 말을 무조건 듣고 다 따랐다가 이거 크게 낭패만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서로 눈치 보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또 트럼프가 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트럼프가 조금 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시위가 격해지면은 그러면은 좀 더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볼까?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 언제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지는 사실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조 원 미국산 쇠고기 전량 타국산으로 대체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정부 제출 추경 신속히 심사를 하고 지역화폐 등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소폭 반등을 했는데 크게 의미있게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언. 오랜만에 또 명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한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불안불안해서 관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또 매매하시더라도 그냥 짧게 단타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밑으로 더 한 방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에 대해서 더 강하게 행동을 하면은 한 번 더 열려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풀리면은 지금이 또 저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는 모든 리스크가 없어지면 매매할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좀 진정되면 들어갈까?
완전히 안정되면 들어갈까? 조심스러운 거는 물론 좋지만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 모든 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면 시장은 아마 전부 다 회복해 있을 것이다. 최고의 기회들은 놓쳤을 확률이 높다. 그죠? 모든 게 해결됐어. 관세 해결되고 뭐 다 해결돼가지고 와 모두가 이제 해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3000 거기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죠. 이게 불안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던 종목 섹터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불안이 해소되고 모두가 이제 환호를 할 때 조금씩 분할매도 하고 그런 식의 전략들이 결국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여전히 정책주 내에서 순환매 장세 계속 이번 주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돌았던 뭐 탄소 포집, 신재생, 뭐 플라스틱 등등 뭐 바이오 개별주도 좋았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한 종목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커질 것 같고 근데 오늘 들어왔던 애들이 내일까지 계속 강한 건 아니에요. 내일 또 가는 척 하다가 차익실현 나오고 또 새로운 테마로 우르르 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잘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나마 아직 수급이 덜 들어왔던 테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테마들 좀 비슷비슷합니다. 방산도 오늘 좋았고 이제 좀 신고가 더 가는 종목들도 나올 것 같고 로봇도 아직 제대로 된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들 꽤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슈팅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원전도 좀 살짝 조정이 나오는 흐름 같은데 오히려 조정을 또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 정책 예견된 거 있었죠. AI 정책 예견된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신재생이나 이런 애들도 한 번씩 더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내 투자 전략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댓글에 좀 차트 분석이나 매매한 내역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좀 그런 컨텐츠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가끔씩 하긴 하죠. 이제 저희 이제 차트 분석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튜브에도 하긴 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도 매번 영상 올리면서 이제 차트 분석 뭐 여러 가지 매매 종목들 타점 이런 것들 계속 복귀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스 캠퍼스에서도 라이브랑 함께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하기가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고 유튜브에서도 한 번씩 다루고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건 여러분들이 또 정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뉴스 정리, 시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또 이런 내용들 위주로 많이 다루고 시간이 좀 되면은 차트 분석도 다루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